죄송합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송치. 자, 맞습니다. 오전 8시부터 하루 종일 금요일을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는 김호중 본인의 검찰 송치의 모습입니다. 오전 8시가 좀 넘어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김호중 본인은요, 이렇게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쭉쭉 걸어 나오는데, 있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자진들을 피해서 이렇게 호송버스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인산인해였죠. 경찰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장면이 전부 다 온 나라에 사진이 찍히고, 자,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버스에 탑승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앉아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전부터 이 장면을 보셨던 분들은 뭔가 정의구현이 된 건가 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김호중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본부장 그리고 대표 전부 다 함께 송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이 구치소에서부터는 어떻다? 맞습니다. 이 구치소에서부터는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교도소처럼 다 방이 있고,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철문 안에서 다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며 배식을 받고, 그냥 교도소 생활하고 이름 명칭이 조금 다를 뿐 조금 더 라이트한, 제가 훈련소에 비유를 했죠. 그런 개념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범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질 때 요렇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씨 가끔 벌금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치소에 이감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밖으로 나올 확률보다는 여기에서 실형 선고가 되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 수감 생활을 한 뒤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구치소로 연행이 됐다라는 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에,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결국 정의구현이 되고 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비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열성 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열성 팬들은요, 오열 사태가 제대로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이것은 이제 김호중 본인이 구치소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구치소로 연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강력 범죄자들 또 정치계 인사들 심각한 일이 터졌을 때 저렇게 이송되고 이감되는 모습이 아주 전면적으로 공개됐던 걸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본인 스스로도 속상하겠고 팬들 입장에서도 속상하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연예인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음주운전했다가 툭하면 복귀했다가. 그러니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번 음주운전 사태가 어떻게 해서든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본인이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딱 이 한 줄입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냐라는 말에 그냥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전부 다였었다라는 거죠. 물론 김호중 수석사 대표 본부장은요, 서울 구치소로 옮겨져서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서 구치소 갔으니까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겠네. 아닙니다. 여기 가면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경찰서에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구치소에서는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도소로 갔을 때는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판결이 나온 형벌을 가지고 노역을 사는 것이 교도소 생활입니다. 그러니 구치소로 옮겨지면은 교도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조사를 받아야 해요. 여기에서 추가 조사에 어떤 점이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뺑소니 연 6천 건인데 구속은 고작 5%다. 이번 김호중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재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뺑소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발생한 뺑소니만 6,677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꼼수가 판을 쳐서요, 구속된 건은 고작 5%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늘 떠난 분들이 64명, 부상 입은 분들이 9,084명에 육박하는데 고작 5%만이 구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번 김호중 사태에서 김호중 본인이 정말 구속 처리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5% 내에 들어가는 정말 적은 확률의 정의 구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호중 사태가 더욱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와중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김호중 소속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겠죠? 자, 여기에 투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BS 방송국, 손실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75억, SBS는 30억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호중 본인을 두고 몇몇 팬들, 대중들은요, SBS의 아들이다, 이러한 말까지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75억, SBS가 30억의 지분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찬우, 3대 주주인 정찬우 씨 역시 자신이 투자한 돈의 실질적인 금액인 235억을 날려버리게 생겼다. 283억이었나요? 하여간 수백억을 날리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거 75억하고 30억 의미 있겠습니까? 똑같이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빚잔치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투자한 1, 2억도 아닙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투자가 된 김호중 본인의 소속사인 건데, 글쎄요.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2023년도에 마이너스 150억 원 정도가 잡힐 만큼 글쎄요. 굉장히 휘청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업 가치가 1,000억까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몸값이 높았다고 해요. 결국 카카오나 SBS처럼 굵직굵직한 기업 입장에서는요, 손익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소속사가 실제로 회사 청산 절차, 파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따져서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빚잔치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SBS 역시 남은 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속사 입장에서 실제 청산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완벽한 파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결국 이렇게 대외적으로 추락하고 말게 된 트바로티 김호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건요, 바로 삐뚤어진 팬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호중은 검찰에 넘겨진 채 검사 조사를 받으며 당분간 계속하여 구치소에 이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김호중의 팬덤 중 일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김호중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김호중이 저지른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 팬들, 또한 동료 임영웅에게 김호중을 배려하여 함께 자숙하거나 김호중이 감당해야 할 위약금을 대신 내야 한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일부 팬덤이요, 전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내비쳐져서 김호중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나락으로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 김호중은요, 음주운전을 떠나서도 확실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비교적 제 입지를 찾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팬들은 묵묵히 응원해야 해요. 억지 주장, 어린애도 하지 않는 생떼로 김호중에 대한 반감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쏟아진 것 같아요. 김호중 팬덤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김호중 본인은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도 수척했고 눈빛도 초점도 굉장히 흐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이동을 했어야 할까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김호중 본인이 최근에 다리를 다쳤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 다리를 절 만큼 몸 상태가 악화됐느냐, 이걸 바라보기는 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추측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호중 본인이 절뚝거리게 된 건 최근에 어찌됐건 택시를 타고 넘어갈 정도로 차량을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살짝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차에 받친 피해자도 다쳤겠지만 차를 받은 당사자도 어느 정도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뚝거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버스에 탑승한 김호중 본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어떻죠? 넋이 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인산인해로 몰려있는 이 취재진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을 하든 호의적으로 기사를 담아줄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경찰 출석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게 심각한 사건일 경우에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미지 차원이죠.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 우리는 흔한 말로 저것도 뭔가 이미지적인 모습 때문에 저렇게 하고 오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인 건 팬덤과 대중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의 모습을 호소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실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웬만한 사람의 멘탈로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까지 챙긴다?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죠. 아마 제 생각엔 첫 번째 예측인 그 당시 교통사고 때의 후유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구치소에 갔을 때 김호중 본인이 다리를 절뚝거린 상태가 부상으로 악화된다면 병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처럼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좀 혜택을 줄 수는 있다.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김호중 본인은 이제 더욱더 상황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굉장히 확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이 된 김호중 본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김호중 본인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났다라고는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사만 본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오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에서 내리는 CCTV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보이시죠? 환하게 웃으면서 내리는 리쌍이라는 가수 그룹의 길의 모습이고, 운전석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김호중 본인이 털썩 내립니다. 지금 말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김호중 본인이 운전하고 왔을 당시에 술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목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두 사람이 지금 보면 함께 나란히 걸어가면서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상당히 좀 친분이 쌓인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얼굴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두 사람이 대낮부터, 그것도 강남에 위치해 있는 곳에 이 번화가에서 함께 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대단했다, 대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설마 이때도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셔서 운전을 했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길에 대한 방조 혐의 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김호중 본인은 바로 31일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호중 본인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제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면서 교도소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그냥 귀가 조치가 될지, 여기에 대한 판가름이 수일 내로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경찰 내부 관계자가 유례 없는 경찰 수사 진행 속도다, 검찰 역시 이렇게 협력해서 빠르게 사건 진행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사법부와 검찰, 경찰 모두가 단합돼서 음주운전에 대한 뺑소니 혐의 이런 꼼수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번 선례를 잘 남겨서 앞으로 다시는 제2회, 제3회 김호중 사태를 야기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까지 보여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와중에 시민단체의 고발이 터졌습니다. 고인이 된 이배우 김호중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거론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정문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분명히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또 무슨 얘기까지 있었습니까? 결국 이배우와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고발을 하게 됐느냐? 말 그대로 이 김호중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김호중의 이 이배우에 대한 발언, 이것은 사실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은 고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팬들에 대한 제2의 피해를 양산시키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김호중이 이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한 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인의 명예와 팬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김호중 본인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근데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기사도 났어요. 김호중 보고 있나? 바로 같은 미스터트롯의 탑7 멤버 중에 한 명인 장민호님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인류였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장민호님이 이 방송에 등장해서 김호중과 굉장히 상반되는 매니저를 따뜻하게 챙기며 휴식 시간을 함께 매니저들과 즐기는 모습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목이 이렇게 적혀진 거예요. 많은 대목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미스터트롯에서 시작했지만 이 탑7의 행보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민호님은 김호중 본인은 매니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내놓고 그것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 대신 가서 자수해라 라고 압박한 것에 비해 장민호님은 오히려 매니저들과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탑7 멤버들의 팬분들은요, 아마 김호중 사건에 함께 자신의 가수가 거론되는 게 불편하실 겁니다. 황당한 건 그 거론을 김호중의 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중이 잡혀갔는데 지금 꼭 공연해야겠어? 자, 바로 임영웅 가수에 대한 극성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여론은 싸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혐의와 관련하여 일부 팬들이 도를 넘는 김호중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콘서트를 진행한 가수 임영웅에게 김호중이 잡혀간 이 시점에 공연을 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듣고 나셔서 혹시 임영웅 가수의 팬분들은 댓글을 삼가하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분개하시겠지만 이게 임영웅 가수에게 절대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임영웅 가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호중이라는 사람과 그의 팬덤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벌이고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이 내용을 소개하는 만큼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댓글 안 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 공연하고 싶어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 탑7의 동기인 호중이는 지금 구속됐는데 영웅이 너는 어떻게 즐거울 수 있니? 불쌍한 우리 호중이 한 번 실수 가지고 생매장을 당했다. 영웅이는 호중이가 잡혀갔는데도 꼭 이 시점에 콘서트를 열어야 했냐? 같은 동료인데 도와줬어야 한다. 친구 입장이 어떤지 반성하고 다시 한번 콘서트 생각을 해라. 양심이 있다면 이번 공연으로 번 돈 중 일부를 김호중 구속에서 풀려나는 데 쓰고 위약금에도 보태줘야 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 글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야, 사실 대중들은요,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여러분들, 영웅시대 팬분들이 댓글 다지 않으셔도
대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어떻게 한 번 실수냐? 임영웅을 왜 걸고 넘어지냐? 가수가 미치니 그 팬들도 미쳐가는 건가? 임영웅 공연하는 것과 김호중이랑 무슨 상관이냐? 어이가 없다.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것이 김호중 본인의 행태와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김호중의 극성 팬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결코 저는 과언이 아니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이 사태에서 오로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김호중 본인의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경찰 측에서 김호중의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판단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세 사람 모두가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 측에서 제시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판단 여부일 겁니다. 자, 이걸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용인을 해주느냐 마느냐 또는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본인을 얼마나 잘 변호하면서 이것을 방어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결과로 드러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요, 이 전시 본부장이라고 하는 소속사 직원은 메모리 카드를 직접 삼켜버렸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또 한 번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세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김호중 본인이 지금 소속사가 폐업까지 하게 생겼다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요, 눈 가리기 아웅일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 폐업하고 난 뒤에 곧바로 소속사를 설립하고 김호중 본인에게 가장 적은 형량을 받게끔 하여 설사 실형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빠르게 출소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설립한 회사에서 김호중 본인이 행사를 하고 콘서트를 가지면 그 수익금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계획에 대한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실형 선고가 됐을 때 형량을 이 소속사 대표 사촌형과 6천형쯤 되겠죠. 그리고 본부장이 나누어 받게 되면서 김호중 본인이 가장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나라는 해석마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과연 검찰 측에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결국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건 김호중 본인인데 엄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조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법부를 통해 땅땅땅 결정이 나게 되면 이거 법치국가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호중 본인 또는 세 사람 모두가 구치소에 이감되어서 아마 빠른 결과가 발표될 거예요. 그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 그래도 6대4 정도로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 결국 깜빵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건너 제가 아는 이런 법조계 분들에게도 여쭤보니까 사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해요. 자, 이 교도소는요, 구치소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치장하고 구치소가 다르다라는 걸 수호씨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또 다릅니다. 자, 구치소에서는요, 좀 교도소 가기 직전에 임시 대기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군대로 따지면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교도소는요, 이제 자대 배치, 자신이 2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진짜 부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교도소는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내 형량에 따라서 이제 6개월, 1년, 수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감 생활을 하는 본격적인 부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도소의 본격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흔한 말로 죄수입니다. 그냥 깜빵 생활 하는 거예요. 쇠창살로 된 문 수준이 아니라 철문이 굳게 닫히고요.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깜빵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모든 것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부터는 독방 생활도 쉽지 않죠. 물론 특권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일이겠습니다만, 자, 이 세 사람이 과연 이 교도소까지 이 돈에 의한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구치소로 이감하게 된 김호중과 이 세 사람은요, 교도소로까지 이감될까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고 있는 이 몇몇 극성 팬들은 나머지
미스터 트롯 탑7 멤버들과 팬덤까지 뒤흔들 정도로 굉장히 여기에 강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불리고 있는 한 이번 사태는요,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벌어진 김호중 사태 덕분일까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이 조금이나마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2023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13만 건보다 133건 정도가 하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요, 이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사례처럼 단속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모방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호중 사태의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과거에는 할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너무나 심각한 사고들이 터지게 되면서 온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지었죠. 아마 예전에는 음주운전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안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처벌이 강해지기 전에는 아마 음주운전을 하셨던 경우도 꽤 많았을 겁니다. 90년대쯤만 봐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2010년대 이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김호중 사태를 보고서 모방범죄도 있지만, 야, 정말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저렇게 경찰에서 단속할 정도면 일반인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사태가 우리를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음주 방조설이 떴는데 길은요,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추측 보도 하지 말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을 내가 방조했다고 억측성 주장이다. 혐의점 전혀 없다. 이 기사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네요. 본명 길성준의 추측성 보도를 멈춰달라는 당부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길의 소속사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 길은 김호중 사건 당일 김호중을 만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칫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실제로 추측에 근거한 보도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길은 김호중의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아티스트가 경험하며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대로 모두 진술했다. 대중의 비난을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본인 또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경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길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많은 언론 등에서 김호중 사건과 관련하여 길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길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수도 있다라는 억측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길은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절대로 아니다. 경찰 또한 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사실과 다른 보도나 주장을 멈추어 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길 본인이 정말 방조죄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김호중이 함께 이동하던 당시에 운전을 했는데 이때 술을 마신 걸, 또는 술을 마셨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라는 것이 사실이어야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CCTV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길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대중들의 시각에는요, 색안경이 어느 정도는 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길 본인이 과거 3아웃이죠. 무려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잘 믿어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길과 함께 있었던 김호중 본인의 운전 당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 요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있었던 길이 김호중이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조 혐의가 없다라는 건 함께 이동을 했다라는
그 당시 CCTV 영상에 본인이 조수석에서 내렸던 만큼 적어도 그때만큼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가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차후에 김호중이 길과 함께 운전을 해서 이동하던 그 당시에도 술을 마셨었다라고 밝혀진다면 이 방조죄 혐의 당연히 입증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길의 주장이 맞을 경우 언론 보도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차후에 만약 언론 보도대로 김호중 본인이 길과 함께 운전을 하여 이동했던 당시에 잡힌 CCTV 영상처럼 만약 술을 마셨다. 그러면 길은 빼도 박도 못하게 방조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시간 문제가 해결을 해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김호중과 함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함께 있었던 정찬우 씨. 제가 김호중 회사로 283억 원 날라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정찬우 씨도 굉장히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이 소속사의 3대 주주인 개그맨 정찬우 씨가 무려 283억 원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주목됐는데 폐업으로 이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지분의 일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을 투자한 뒤 4년 만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 정찬우 씨가 사들였던 지분 중에 당시 수천만 원을 주고 샀던 일부 주식이 4년 뒤에 판매를 하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이미 거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지분 기준으로 283억 원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해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만 원어치 지분을 팔고 수십억 원, 수십 배의 차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회사 폐업으로 인해서 정찬우의 지분 가치 283억 원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찬우 본인은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본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지금 김호중 본인이 파산한다, 이대로 가면 재산이 다 탕진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호중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소송 비용을 못 낸다? 그것까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광고라던가 공연에 따른 성금 125억 원 이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여서 본인이 감당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찬우 씨처럼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것들을 처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건요. 자, 경찰 측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단 얘기예요. 그런데 30일 날 마지막 조사일 날 결정적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혐의를 결정적으로 확정 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범인 도피 방조 혐의에서 범인 도피 교사로 혐의가 또 변경됐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살펴보니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이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입증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은폐에도 적극 가담했다라는 것도 찾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기사를 좀 한번 쭉 살펴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채 차를 몰았다라는 점, 매니저가 본인을 도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등 여러 가지가 파악되어 혐의를 추가했으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 바로 그 당시 때 알코올 수치를 알기 위해 역으로 계산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김호중 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임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위드마크 공식이 뭐 열에 6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받는
뭐 공식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위드마크에서도 면허 정지 수준이고 김호중 본인이 지금 매니저가 본인을 도피시키는데 적극 관여한 범인 도피 교사죄에다가 또 각종 증거 인멸죄까지 모두 합산이 된다면 김호중 본인은 사실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범인 도피 교사죄가 뭡니까? 범죄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도피를 할 수 있게 교사한 거다. 도와줬단 얘기예요. 매니저를 통해서 본인이 도주할 수 있게끔 또 매니저까지 다 연루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임을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 대목을 가지고 검찰 측에서는 법원에서 김호중 변호사인 조남관 변호사와 법적 공방을 엄청나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김호중 본인이 정말 징역형을 심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아가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벌금형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경찰 측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이만큼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나? 라는 정도로 경찰 내부 관계자들까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정말 제대로 단합했구나 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남경찰서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호중 본인의 음주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발견을 했단 얘기예요. 자, 정확한 건 이제 검사가 김호중의 변호사 조남관 변호사와의 법적 공방만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 조남관 변호사는요, 알다시피 검찰청장의 대행 업무를 맡았을 만큼 막강합니다. 그래서 뭐 전관대우를 받는다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자, 김호중 사건을 맡은 것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김호중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낸다면 조남관 변호사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모든 의뢰자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에서 내가 걸렸다. 전부 다 조남관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앞으로 아마 씻을 수 없는 좀 옥의 티를 남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을 수임한 것만으로도 이미지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패소까지 하게 된다면 글쎄요, 여러 가지로 변호사로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정확한 건 과연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느냐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드렸다시피 김호중 본인을 수사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30일이 마지막 수사가 가능한 날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검찰로 송치된다라는 건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유치장 같은 경우는요, 차이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장은 이렇게 경찰서 안에 있는 이 감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새청살이 있지만 여기 옆에 경찰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바닥이 깔려 있어서 좀 임시로 있는 곳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구치소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치소는 사실 완연한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 유치장에 있을 때는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일상복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자, 구치소에 가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예 교도소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쇠창살 문이 아예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어찌 보면은 약간 고시원방, 뭐 작은 원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기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자, 김호중 본인이 이제 대표와 본부장, 뭐 매니저 관계된 사람들 중에 구치소로 대다수가 향하게 될 텐데요. 이 구치소 생활은요, 사실 유치장 생활만큼은 김호중 본인이 독방을 쓰게 되면서 굉장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구치소는 그 얘기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치소 자체가 대다수 이 방 사이즈 대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수감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 교도소에 비교하면 훨씬 낫겠지만 구치소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 구치소에서도 김호중 본인이 독방 생활을 하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하는 유무이긴 하지만 유치장에서 독방 생활을 한 김호중 본인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아마 이 담당 변호사 또는 뭐 유명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여 구치소에서도 독방을 쓰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유치장보다는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